2008년 8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장기 파손 등 중상을 입힌 범죄자 조두순. 그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여전하지만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결국 출소한다고 합니다. 8살 딸의 아빠인 브라더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타오르는 분노에 우라통이 터집니다. N번방 운영자 가까스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왜 조두순은 벌써 사회에 복귀하는 걸까요? 해외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극형에 처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놈의 심신미약 때문에 수많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허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조선시대가 낫다 싶은데요.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교수형 등으로 무조건 중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브라더는 피해 아동의 아빠의 빙의가 되어 조두순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봅니다. 먼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향한 응징 영화를 찾아본 우리의 브라더. 타임 투 킬의 사무엘 잭슨처럼 성범죄자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하고 싶지만 한국은 총기 소지가 안 되니까 패스. 모범시민의 제라드 버틀러처럼 가족을 몰살시킨 범인들과 정보를 타깃으로 역대급 스케일의 복수를 하고 싶지만 10년의 준비기간이 부담스럽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것도 패스.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복수의 기회를 얻고 범인은 저 세상으로 갔지만 브라더 본인이 범죄자가 될 수는 없으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한국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확률이 50% 이상이고 전국 절반 이상의 초등학교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두순 같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이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에 성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일명 변태마을이 존재하죠. 고립된 환경 속에 재범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인 감옥입니다. 민주당에서 성폭력 범죄자를 격리하는 보호수용법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조두순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죠. 브라더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조두순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6,800여 건이었고 조두순 출소 반대와 조두순 격리법에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으며 커뮤니티에는 조두순을 직접 응징하겠다는 글도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조두순이 사는 안산 지역 시민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고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혈세 낭비라는 비판만 받고 있죠. 이처럼 조두순의 사회복귀 반대를 향한 국민적 여론이 강렬하게 일고 있을 때 활용 가능한 것이 바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2004년 국민투표를 거쳐 아동 성폭행범에게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화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아동 성폭행범 격리수용법에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겁니다. 결과는 안 봐도 넷플릭스죠. 조두순 격리법은 높은 찬성률로 통과될 겁니다. 사실 격리법은 과거 우리 선조들이 유형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던 형벌과 매우 흡사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죄질에 따라 수도 한양을 기준으로 최대 3,000리밖에 있는 곳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조두순도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본받아 유형에 처하는 상상을 해보는 우리의 브라더. 포항교도소 밖을 나서는 조두순을 향한 기자들의 플래시 쉐레가 터집니다. 아동 성폭행범 격리 수용소로 이송 중이라고 래핑된 커다란 버스에 조두순을 태우는데요. 그는 국정원, 감사원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정된 아동 성폭행범 격리 수용소로 이송됩니다. 4시간을 쉬지 않고 달린 버스는 한국에 존재하는 2,876개의 무인도 중 3분의 2가 있는 전라남도를 향하고 그 중에서 754개의 무인도가 있는 신안군에 도착합니다. 우이도항에 내려서 배를 타는 조두순. 그는 항구에서 한참 동안 멀어져 이름조차 없는 무인도를 향합니다. 무인도에 세워진 아동 성폭행범 격리 수용소는 육지나 인근 유인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철저하게 고립되고 사회로부터 차단된 곳입니다. 섬의 지형이 거친 암벽과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밭농사나 어업이 불가능하고 나무가 없는 바위로 뒤덮여 식수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수용소에 도착한 조두수는 AI로부터 생존 규칙 사항을 전달받습니다. 하나, 이곳은 국민의 안전과 아동 성폭행범들의 올바른 성의식 교정을 위해 건립된 곳이다. 둘, 수용자들은 수용소에서 제공하는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의식주를 공급받을 수 있다. 셋, 수용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수용소에 포진된 경찰력과 AI의 감시와 지도를 받는다. 넷, 수용자들은 전문의의 치료를 통해 진정한 반성과 참회, 올바른 성의식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다섯, 이 모든 규칙을 어기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수용자는 물리적, 화학적 거세를 당할 수 있다. 이곳은 형량이 있는 감옥과 달리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수용자들을 담당하는 경찰, AI, 전문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경우에만 사회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피해자의 집 10k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 학교와 어린이집, 공원, 놀이터의 1km 이내에도 살 수 없으며 수영장과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도 출입이 제한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성범죄자임이 통보가 되는 것은 물론 전광판에 수시로 노출될 것이며 죽을 때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제 조두수는 수용소의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이고 불안한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결정한 아동 성폭행범 수용소가 전국의 수많은 피해 아동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사회와 국가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